이게 부러진 거에 대해서 금방 갔냐, 이거 부러진 게 아니지 않냐 물어보시면 되게 많은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아니 이건 골절이 맞고 골절에 준하여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뼈 안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정형외과TV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찬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은호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노경한입니다. 오늘 저희는 정형외과의 그릇된 오해와 상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진료실에 맞닥뜨릴 수 있는 의사소통에서의 약간 이제 오해. 그래서 먼저 저희가 진료실에 환자분들이 좀 들어오셨을 때 환자분들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먼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에 진료 시간 자체를 길게 할 수가 없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환자분들도 좀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서로 좀 이제 소통하는데 좀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들끼리 또 가족들 만나가지고 아니면 이제 지인분들 만나가지고 자기의 경험담들을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또 잘못된 또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까 아니면 좀 이제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또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 환자분들 들어오시면 뼈 주사라는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네, 많이 듣죠. 네. 정형외과에서 쓰는 주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런 주사들은 다 어떤 목적이 있는데 실제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도 많이 쓰는 주사 중에 하나가 또 스테로이드고요. 그리고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어느 부위에 어떤 정도의 양으로 어떤 빈도수로 놓는 게 중요한데 적정한 용량으로 적재적소에 적정한 부위에 놓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골주사. 이 연골주사랑 스테로이드 주사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고 오셔서 이거 한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통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은 계속 나이가 들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적으로도 맞지만 또 예방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보험 급여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선택사항이죠.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맞는 거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한 번 주사를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된다고 또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뼈주사랑 연골주사 얘기를 하실 때 뼈주사 맞으면 자꾸 뼈가 녹지 않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정말 뼈를 녹이면 독극물일 겁니다. 자주 맞는다고 해서 뼈를 녹이거나 뭐 큰일 나거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인 거라서요. 우리가 적절한 간격으로 때에 맞춰 잘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또 연골사는 인공눈물, 눈 뻑뻑할 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히알루론 성분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인공눈물을 무릎에 넣으면 이게 해가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닥 해가 될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름칠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뼈주사랑 연골주사는 서로 다르다. 연골주사는 자주 만든다고 해가 되지 않는다. 뼈주사는 뼈를 녹이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거 완치가 있나요? 치료가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치가 되는 질환이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감기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뭐 고혈압, 당뇨, 뭐 만성 질환 중에 요즘 이제 요통이라든지 관절염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 퇴행성으로 생기는 병들이기 때문에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치라는 개념은 절대 없다고 보고 저는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된다. 다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는 사실 뭐 운동 관리라든지 뭐 약물 치료가 이게 기본인데 관절염이라든지 만성 요통, 허리 이런 통증들은 사실 운동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운동으로서 증상을 훨씬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고 가성비 좋은 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완치가 아니라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 평생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다음 우리 주제로서 나는 부러진 건 아니고 금간 거죠?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엑스레이 보여드리면서 여기 뼈에 골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보통 물어보시죠. 골절은 아니죠? 금이 간 건가요? 그러는데 엑스레이든 CT를 찍던 MR을 찍던 초음파를 찍던 어떤 영상 검사를 하든 간에 그 뼈에 금이 갔다 골절이 있다 다 같은 말이고 이거는 뼈가 많이 어긋났네 전이라고 하는데 전이가 별로 없이 뼈 모양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골절 선만 보이는 경우에는 이거는 금방 간 거니까 금방
다시 움직이고 뛰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뼈가 골절이 생기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이 뼈가 다시 흉조직이 되고 다시 뼈 조직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 자체를 충분히 지켜주셔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아니 이건 골절이 맞고 골절에 준하여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뼈 안 붙습니다. 초반에만 고정했을 때 붙을 여력이 생기지 나중에 지나서 이제 안 붙어서 내가 아프네? 아직도? 그래서 이제라도 치료해보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골절에 대해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금갔다 역시도 골절에 준하여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골절에 대해서 엑스레이 찍는 이유가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가끔씩 환자분들을 보면 엑스레이 왜 찍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많잖아요. 우리가 내과 가면은 청진기 되잖아요. 아. 환자분들이 청진기 되는 거에서 거부감이 없으신데 이상하게 저는 뼈를 다친 게 아닌데 왜 엑스레이 찍냐 물어보시면 많을 거예요 아마. 저는 엑스레이가 우리 청진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엑스레이 찍을 때 뼈만 보려고 찍는 건 아니거든요. 뭐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또 인대가 부어 있는 거라든지 뭐 다른 뭐 결절이라든지 뭐 석회라든지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굉장히 값싸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찍으시라 말씀드리면 또 거부감 없이 다 찍으세요 또. 엑스레이를 찍는 목적은 엑스레이상에서 보이는 진단상 아닌 걸 배제하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한마디로 엑스레이상 뼈에 종양은 없네, 내지는 골절 없네, 내지는 뭐 관절 마모 없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거니까요. 엑스레이 찍는다는 건 과잉 검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마치 이거에서 다른 것들을 의심하자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찍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인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가끔씩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저 인대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대가 파열되고 또 이게 낫는 과정에서는 엄격하게 지켜야 될 기간이라든지 고정 방법들도 있고 재활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진단을 잘 받고 치료를 잘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인대가 있기는 있지만 계속 증상이 남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수술할 때 보면 인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딱 노끈처럼 생겼어요, 재질이. 그래서 노끈 보시면 이거 늘어날 것처럼 생기지 않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찢어지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거라서 그냥 만약에 인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터지면 이건 완전 파열. 이렇게 몇 가닥 뜯어지면 부분 파열, 내부가 뜯어지면 이제 염자 아니면 심하지 않은 부분 파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뜯어지고 나면 어떻게 회복하냐? 엉겨붙어요. 이전 인대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몇 주 지나면 원래 이렇게 터진 게 한 요만큼 붙었고 시간 더 지나면 이만큼 붙고 시간 지나면 이만큼 붙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 붙었을 때는 얼마든지 쉽게 다쳐서 갑자기 으악 하고 다시 다칠 수 있는 거고 이만큼은 돼야 이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는 건데 다들 안 아파지니까 풀고 지내셨다가 결국에 더 문제가 생겨서 결국엔 수술까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대가 늘어났건 아니면 다쳤건 표현상 혼용이 좀 될 수 있지만 인대가 늘어났다는 표현은 파열된 거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파열에 준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저런 주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런 의사소통을 이제 하려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 환자분들께서 좀 더 저희와 좀 진료를 원활하게 보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거라서요. 각자 이거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글만의 그런 고유한 성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표현력이 다양하고 일상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와서 의사소통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이게 정확한 정보가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정형외과 우리 문은 열려 있으니까 오셔갖고 많은 말씀 나누시면서 그런 오해와 상식도 좀 생기시고 그다음에 치료도 잘 받으시면서 건강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진료 시간에서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100%다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보충 자료를 주기에도 또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진료 받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개할 때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뭐든지 다 전문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이제 본인의 상태에 대하여 옆집 아주머니보다는 이제 정형외과 질환에 대한 전문의인 저희에게 좀 의견을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상으로 좀 마치고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